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4가지 체질에 따른 허리협착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알게 된 저만의 노하우인데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4가지 체질이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로 습열 체질이 있고, 두 번째로 한습 체질이 있어요. 세 번째로 기허 체질이 있고, 네 번째로 허약 체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각각 어떤 체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체질에 따른 허리협착증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허리협착증의 관리. 허리협착증의 관리는 2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리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허리협착증은 허리가 협착됨과 동시에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서 발끝까지 혈액이 잘 가지 않아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걷다 쉬다 하기도 하고, 엉치가 아프기도 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허리가 좁아지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거. 허리가 많이 좁아져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협착증 증상은 덜하겠죠. 허리는 조금 좁아져 있지만 혈액순환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협착증 증상은 심하겠죠.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허리 자체, 두 번째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과적 관리. 자, 허리 자체에 대한 관리와 운동. 허리 협착증에는 어떤 운동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전 운동이 좋다 그랬죠. 신전 운동. 자, 신전 운동의 반대말은 뭐예요? 굴곡 운동. 허리 협착증에는 굴곡 운동이 아니라 신전 운동을 해라. 자, 굴곡 운동 이런 거예요. 앞으로 굴곡을 시키는 거예요, 몸을. 신전은 뒤로 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신전 운동할 수 있겠어요? 자, 엎드려요. 엎드린 상태에서 뒤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주면 어때요? 허리가 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고 하나 들어 올려서 3초간 버티다가 이런 것들을 한 30개 정도 해줍니다. 또 반대쪽도 들어 올려서 3초간 버티는 걸 30개 정도 해줍니다. 그러면 허리 자체가 신전이 되면서 허리의 C커브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허리 자체가 강화돼요. 그래서 협착증에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허리 협착증에는 신전 운동이 좋다. 자, 그런데 아무리 허리 운동을 해도 허리 협착증 증상이 잘 호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내과적으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허리 운동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혈액순환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습열 체질. 습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열.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은 거죠. 몸에 열이 많으면서 몸이 습해요. 이런 사람 땀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땀이 무진장 많습니다. 발에서 냄새도 엄청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몸에 열이 많으니까 염증도 잘 생겨요. 근데 이 체질이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문제가 생겨요. 자, 두 번째, 한습 체질. 한습 체질 어떤 느낌 들어요? 차가우면서 습한 거. 얼굴은 하얀데 몸은 습해. 그러면 약간 통통하겠죠. 쉽게 살이 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부에 쉽게 살이 찌고 내장지방이 있으니까 허리가 그걸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이 체질은 한습을 빼줘야지. 한습을 빼줘야 허리 협착증 증상이 호전됩니다. 자, 세 번째, 기허 체질. 자, 기허. 어떤 생각이 드시죠? 몸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죠? 자, 피로해지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기허 체질은 피로감을 남보다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피곤해지면 허리에 있는 근육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허리를 잘 못 받쳐주니까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의 근육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 능력을 근육이 잘 못 도와주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면서 협착증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허약 체질은 뭐냐? 피로하고 허약은 달라요. 피로는 원래는 튼튼한데 일시적으로 피곤해지는 거고, 허약은 뼈도 약한 거예요. 뼈도 약하고 근육도 좁고 몸이 완전히 약해진 거죠. 어르신들한테 매우 많죠. 특히 근육량이 적은 여성 어르신들께 매우 많죠, 허약 체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크게 보강을 해줘야 돼요.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체질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체질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허리협착증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별 체질은 저같이 생겼습니다. 저같이. 몸도 크고 얼굴도 붉고, 그래서 몸에 열도 많고, 어때요? 땀도 많고, 체격이 크고, 땀이 많다. 자, 그런데 이 수별 체질이 적당히 있을 때는 체력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고 이러는데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아니 다른 이유에 의해서 습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몸에 습열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몸의 염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어혈이 발생합니다. 어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리협착증 증상이 심해지겠죠. 저리다든지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엉치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심해져요. 자, 그럼 이 체질은 너무 과다해진 습열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몸의 염증도 줄고 어혈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 한약 처방으로는 습열을 뺄 때 쓰는 처방이 지실도체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또 사물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습열 체질들은 허리협착증 외에도 통풍이나 비만, 그다음에 당뇨와 같은 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분인데 이런 병이 있고 자신이 체격도 크고 열도 많고 땀도 많다. 그러면 한의원을 찾아서 이런 처방들을 드셔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 삼두탕이라고 있어요. 삼두탕. 삼두, 세 개의 콩이죠. 흑두, 녹두, 적소두 20g을 물 1리터와 함께 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복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땀이 많이 줄어들고 몸이 매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흑두, 녹두, 적소두를 물과 함께 끓여서 수시로 복용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몸 안에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좋아지면서 습열이 줄어드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두탕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습열은 남자에게 많아요. 근데 한습은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많을까요? 여자에게 많습니다. 자, 남자 피부가 하얗습니까? 여자 피부가 하얗습니까? 대체로 여성들의 피부가 하얗죠. 피부가 흰 사람들은 동의보감에서 위장이 차갑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희고 약간 살집이 있는 분들은 위장이 차가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위장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우면 운동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뭘 먹으면 위장이 운동을 잘 안 하니까 뭐가 생겨요? 노폐물이 생깁니다. 노폐물. 그 노폐물을 한습이라 그래요. 위장에 생기는 노폐물을 한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화기가 차가우면서 노폐물이 잘 쌓인다. 소화기가 차가우면 노폐물이 잘 쌓이니까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노폐물이 있으니까 눕고 싶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노폐물이 있으니까 사람은 어때요? 노폐물을 자꾸 빼고 싶어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습이 쌓이면 다리가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습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배꼽이고 이 앞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습이 쌓였다 이거예요. 한습이 쌓이면 어디에 부담이 되겠어요? 허리에 부담이 되겠죠, 허리에. 그래서 한습이 쌓이면 허리에도 부담을 줘요. 그리고 경향적으로 한습이 쌓인 분들은 무릎도 아파요, 무릎도. 그래서 한습을 빼는 게 중요한데 한약 중에 한습을 빼는 매우 좋은 처방이 오적산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의원에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생활관리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 한습은 소화기가 차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한습 체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드시면 안 되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빵하고 면, 밀로 만든 거는 차가운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빵하고 면보다는 주로 쌀밥을 먹어라. 이게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는데 좋다. 빵하고 면을 피해라. 자, 좋은 건 뭐냐? 생강차. 생강차는 어때요? 위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강차. 자, 집에서 쓸 수 있는 배에다가 뜸을 쓸 수 있겠죠. 가정용 뜸, 전자뜸 이런 거 있죠. 전기뜸 이런 거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6대 8의 법. 16대 8의 법칙이 뭐냐? 16시간은 뭘 하라? 공복을 해라. 8시간은 밥을 먹어라. 식사를 해라. 뭐든지 먹어라. 근데 16시간 공복이 중요해요. 이때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복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장이 운동을 하면서 위장에 쌓여있는 이 한습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16대 8.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을 6시에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10시에 아침밥을 먹으면 이때 물만 드시는 거예요. 자는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외에는 많이 먹어도 돼요. 총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면 이 체질은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16대 8의 법칙이 매우 중요하죠. 이 체질의 협착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습이 빠져나가면 허리가 가벼워지게 되고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생소하시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한의학적인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 진짜 허리협착증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자, 기허체질. 이 기자는 우리가 기운을 말할 때 기자예요. 허자는 허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허약하다. 기가 허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피곤해, 오후에 피곤해.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쉬었잖아요. 오후가 되면 피곤해져. 남들보다 더 피로감을 빨리 느껴요, 기허체질은. 그럼 기허체질은 아까 스별체질처럼 건장하겠어요? 기허체질도 스별체질처럼 남자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스별체질이 건장하겠어요? 기허체질은 열이 많고 땀이 많고 이런 사람이 더 건장하고, 기허체질은 말랐죠, 주로. 얼굴도 길쭉하고 좀 마르고, 그리고 근육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해도 피로감을 더 빨리 느껴요. 그럼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근육도, 마음만 피로할까요? 근육도 자기 기능을 못하고 피로해집니다. 근육이 피로해지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쭉 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혈액을 순환을 시켜주는 걸 근육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요. 또 근육이 힘이 떨어지니까 허리를 잘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허체질들은 마르고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남성에게 많다. 자, 피로감을 빨리 느낀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이 저하된다. 피로감을 느끼는 오후가 되면 근육의 기능이 저하돼서 허리협착증 증상이 심해진다. 나는 허리협착증인데 아침보다 오후에 증상이 심하다. 근데 남자다. 그러면 기허체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약으로는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중익기탕에 있는 핵심 약재가 뭐예요? 인삼이거든요, 인삼. 기허체질한테는 인삼이 좋은 거예요. 인삼, 홍삼, 겨우고 같은 걸 상시적으로 복용해야 돼. 기허체질은 잠을 잘 자야 되겠어요? 안 자야 되겠어요? 피곤함을 빨리 느끼는 체질이고 약간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기허체질은 이렇게 기허인 상황을 잘 관리해주면 허리협착증 증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허약체질. 허약체질은 여성에게 많아요. 자, 말랐을까요? 뚱뚱할까요? 주로 말랐죠. 근육도 없고 소화기도 약하고 뼈도 약하고 온몸이 약해져 있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때요? 허리에 주사만 맞고 허리에 침만 맞는다고 됐어요? 이런 분들의 핵심은 약해진 몸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맞고 주사를 맞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먹어야 돼요. 네. 보시죠. 근육과 뼈와 같은 모든 조직이 허약해져 있다. 손발이 차갑겠죠. 몸이 허약하니까. 식사량도 적고. 몸의 기능이 허약해져 허리협착증 증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척추를 보면 뼈가 튀어나와. 왜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근육이 너무 적으니까, 근육 양이 적으니까 뼈가 튀어나온다. 한약 처방으로는 팔물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처방이 있죠. 생활관리 방법으로는 이런 체질이 산약, 이건 한약재 이름이에요. 근데 뭐냐, 이게 마예요, 마. 마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마를 수시로 복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4가지 체질에 따른 허리협착증 관리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환자분께서는 어떤 체질에 해당되시나요? 자기가 어떤 체질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남자라면 스별 또는 기허, 여자라면 한습 또는 허약체질. 이 중에 대강 한 가지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그 체질에 맞는 생활관리 방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져서 허리가 협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덜해지게 됩니다. 허리협착증은 허리만 치료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리협착증은 허리와 내 몸을 동시에 치료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의학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